네, 계속 진행할까요? 이번에는 8절입니다. 절차 규정이죠. 8절 절차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산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산세하고 환급 부분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끝나는 날 마지막에 가산세를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어찌 보면 법인세, 가산세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뜻밖의 은근히 상대적인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출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입니다. 1%. 근데 이제 중죄가 있으면 2%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했어야 할 것을 약간 지연하면 0.5%로 가산세가 절반 정도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의 미등록 가산세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미신청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일 날 사업 개시했는데 3월 28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월 2일부터 신청한 전날까지의 전체 매출액의 1%니까 이게 은근 별로 안 세죠. 차라리 까짓것 사업자 등록도 신청 안 하고 그냥 막 물건을 판매하더라도요. 그 매출액의 1%만 가산세를 내면 되니까 이게 너무 낮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인데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A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금 내기 싫거나 뭔가 과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뭐 조세범이었다거나 그래서 B 이름으로 장사하고 사업자 등록됐다가 걸리는 것을 타인명의 등록가산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 안 세죠.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장사하다가 걸린 날 전날까지 매출액의 1%니까요. 사업 초기에는 걸려봐야 뭐 가산세는 많이 안 나오겠습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거 가로에 특이사항 있죠? 배우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타인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끼리는 즉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남편이든 와이프든 아마 그 치킨집을 대부분 다 가서 그냥 다들 가족들이 가서 노력봉사할 확률이 크니까 배우자끼리는 타인명의 등록가산세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양가로 3번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이 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제가 소위 이제 중죄라고 얘기하죠. 한번 내용 좀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세금계산서를 아예 미발급하는 거죠. 내 매출액이 노출될까봐 세금계산서를 아예 미발급하거나 동그라미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3번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가시거나 보시다시피 2번하고 3번은 같은 거예요. 서로 방향성만 반대여서 2번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분이고요. 3번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오신 분이니까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성만 서로 반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하는 게 4번이요. 5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시는 게 5번이니까요. 4번하고 5번도 비슷한 건데 서로 이제 방향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꽃표시 올해 신설됐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 대표적인 게 종이세금계산서인데 이걸 발급하면 그 전에는 미발급으로 보고 2% 가산세를 매겼으나 이제는 1%를 가산세로 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자든 종이든 뭐든 발급하라고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자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를 발급해도 1%만 가산세를 냅니다. 전에는 2% 냈어야 하는데 조금 나아진 거죠. 그렇다고 종이 발급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자 발급하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요게 이제 발급 시기를 경과했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거죠. 제가 왜 앞 강의에서 설명했잖아요. 9월 달에 판매한 사람이 12월까지라도 발급하는 것을 후발급 중에 지연발급이에요? 미발급이에요? 빨리요, 빨리. 후발급 중에 지연발급이냐고요? 미발급이냐고요?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요거는 지연발급이니까 1%입니다. 그러면 12월 지나서 내년 1월에 발급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는 후발급 중에 아예 미발급에 해당하니까 2%고요. 미발급이 왜 2%인지는 아까 위에 표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도 1%고요. 양가로 4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정송 가산세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실무에서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를 나하고 상대방하고 메일로 주고받아요. 메일로 주고받으면 이 내용이 국세청 서버에 다음날 새벽까지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죠.
동그라미 1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지연 전송하는 거죠. 가로 열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0일까지 즉 다음 날까지 발급을 일단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7월 11일까지 발급한다고 쳐요. 7월 11일까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연 전송에 의해서 0.1% 가산세고요. 동그라미 2번 미전송시는 뭐냐면 7월 11일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즉 7월 12일부터 하는 거를 미전송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안 하는 거나 7월 12일부터 하는 거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예 미전송인데 가로 열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명세를 미전송하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2번 미전송 시는 0.3%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직 수업 목적으로 요 0.1, 0.3%는 거의 건든 적은 없네요. 자, 양가로 5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죠.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다시 양가로 1번은 아예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장사하다 걸리는 거, 양가로 2번은 한다고 했는데 남의 이름으로 하다 걸리는 거, 단 부부관계는 빼고, 양가로 3번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중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받거나 그 다음에 남의 이름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거 다 2%라고 그랬어요. 그게 5번까지고 동그라미 6번은 9월 달에 판 거 이번 기까지라도 하면 1%, 아예 기가 달라지면 2%, 동그라미 7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좀 몇 개가 누락돼 있으면 1%,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 2번은 잘 들으세요.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서로 전자로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세청 서버에 보고한다. 언제까지 보고한다? 바로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기 끝나고 11일, 즉 7월 11일이나 아니면 1월 11일까지 하면 0.1%,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0.3%. 지금 공부하실 양가로 5번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서 제가 왜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A4에 세금계산서 낱장 한 장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A4에다가 요약해서 내려라면서요. 그걸 안 내버렸네. 그걸 안 내버렸어요. 동그라미 1번에 이걸 미제출했거나 동그라미 2번에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부실 기재가 된 거죠. 이 A4 한 장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올려야 하는데 그걸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몇 개가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부실 기재됐으면 1%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위에 거랑 다른 거예요. 위에 거랑 다른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지연 제출이죠. 즉 예정신고 때 발급을 했어요. 발급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정신고 때 이미 발급했는데 A4 합계표에 그 금액을 못 올리고 있다가, 즉 4월 25일까지 못 올리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올리면 제가 아까 왜 좀 늦게 하는 건 50%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0.5%로 좀 감해줍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은 이거는 매입처별 합계표죠. A4 양식에다가 매입처별로 내가 지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사온 걸 쭉 적어서 한 장에 멋있게 딱 갖다 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 가산세,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1% 가산세, 다만 다음 기에 기를 달리하면 가산세 없이 매입세 불공제. 앞 시간에서 분명히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다시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다행히도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받아서 매입세 공제만 받는다면 까짓것 가산세 1%, 그것마저 넘겨서 다음 기에 뒤늦게 발급받는다면 매입세 불공제에다가 가산세는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 공제받는 경우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저 뒤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도 1% 가산세입니다. 양가로 7번 그냥 이거는 가운데 내용까지 보실 필요 없고 현금 매출 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라고 해서 1%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수업 목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자, 02로 내려오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1차 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10억짜리 물건을 팔고 매출을 누락하고 싶어서 세금계산서를 아예 미발급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가산세 1%예요? 2%예요? 중죄니까 2%죠? 그러면 그 10억짜리는 세금계산서가 원천적으로 발급이 안 됐으니
그 10억 내용을 소위 A4 합계표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2%는 2%도 맞고 또 A4 합계표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를 또 맞아야 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맞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중복 적용 배제인데 2차 목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요. 어디 보자. 02에 반가로 1번에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가산세, 반가로 2번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중 1번부터 5번.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죠.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1번부터 5번이 2%짜리 중죄였잖아요. 이 경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보고서실 가산세는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말자가 이 규정의 취지인데 뭐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쭉 보시도록 문제 없고요. 제일 밑에 가산세 한도라고 해서 모든 가산세가 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것은 종류별로 1억, 중소기업은 5천만 원이 한도니까 그 금액을 넘게 세금이 가산세가 부여되더라도 더 이상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만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제 계산 문제부터 해서 가산세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산세 계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풀어보죠. 우리 일단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97페이지 1번 문제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4월 1일 과세 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인 갑에 2015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세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액으로 오른 것을 물어본 문제죠. 자, 일단 1번 보면 납부세액하고 가산세까지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1번 매출 및 매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4월 1일 날 과세 사업을 개시했죠. 그럼 확정신고시면 전체 매출액 1억 1,500만 원이 다 잡혀야겠네요. 매출세액은 일단 1억 1,500만 원 다 잡히고 10%. 그리고 매입액은요. 총 6,500만 원에 잡혀야겠죠? 이 매입세,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약간 띄워놓고요. 매입세액이 전체 6,500만 원이 싹 잡히고 곱하기 10%. 다른 게 있는지 모르니까 약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15년 5월 30일이니까 이게 바로 가산세가 나오는 미등록 가산세겠네요. 왜냐면 5월 29일까지 매출액 있죠? 5월 29일까지 매출액이 4,200 더하기 4,200 더하기 3천만 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에 1% 가산세 나중에 미등록 가산세 나옵니다. 미등록.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매입액은 전액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도 잘 이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 즉 이 경우는 4월 1일이니까 4월 21일까지는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무려 5월 30일 날 냈죠. 최근에는 세법이 한 1, 2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그기 끝나고 그까지만 잘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니까 이 문제는 4월 1일부터 사왔던 모든 물건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액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금액 바꿀 필요 없이 650만 원이 그대로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3번에 의한 납부세액은 일단은 매입세 불공제는 없다고요. 그냥 5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찍힐 것이고요. 이 미등록 가산세 2개 요거 더하면 얼마냐면 7,200이니까 72만 원 나오고요. 정답은 572만 원이 문제에서 차가감 납부세액 물어봤죠. 그럼 차가감 납부세액은 동그라미 3번에 572만 원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 A는 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 2015년 1기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뭐 문제가 많네요.
확정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무신고 일단 가산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매출처별, 매입처별도 다 가산세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31일자로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세법상 의무를 다 이행할 거랍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니까 우리 며칠밖에 안 늦었어요. 7월 25일까지 하니까 26, 7, 8, 9, 10, 11일, 7월 31일까지 6일밖에 안 늦었군요. 자, 그리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네요.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박스를 보니까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1억이고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은 6천만 원이네요. 그럼 한마디로 1,000만 원 빼기 600만 원이니까 지금 400만 원 세금을 안 낸 겁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약 400만 원 정도 일단 본세가 나오고요.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취하였고 당해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물어봤죠?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금 본세가 얼마가 부족해요? 본세가 400만 원 부족하고요. 무신고 가산세 뭐 부정 이런 말 있어요? 이런 말 없죠? 20% 그리고 감면되죠? 1개월 이내 무신고했으니까 50% 감면돼요. 그러면 40만 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옳은 거 물어봤는데 지금 무신고 가산세는 40만 원이다. 맞네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그럼 1번은 일단 맞았고요.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란 가산세는 50만 원이다. 자, 일단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요. 1억이죠. 1억. 1억이고 곱하기 이거는 1%죠. 이것도 그러니까 안 냈다가 제출했으니까 신고 의무를 50% 감면해줘서 그러면 5만 원 나오나요? 500만 원. 1억이요? 1억? 1억이니까 이거는 50만 원 맞네요. 50만 원. 맞죠? 1억의 1%가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50%에서 50만 원 맞고요. 3번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기한 후 신고라도 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미발급 받아온 건 아니고 당시에 발급을 받아왔는데 발급 받아온 거에 대해서 뒤늦게 합계표를 내니까 이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제가 앞 시간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한 것은 당초 재화 용역을 주고받은 날에 아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발급 받아온 건데 이 문제는 그건 아니고요. 매입처별 합계표를 이때까지 냈어야 하는데 넘어서 낸 경우는 매출처별은 이렇게 가산세가 있는데 매입처별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4번 볼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0만 원이다. 얘가 갑자기 너무 쉽네요. 왜냐하면 4번은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예요. 무신고 가산세. 왜냐하면 당초에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가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하루당 0.03%, 즉 1일당 10,000분의 3이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다 맞고요. 4번만 틀렸네요. 4번은 조금 썰렁하게 틀렸네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하거든요.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거. 우리 배운 5대 중죄를 의미하나 보구나. 5대 중죄. 자, 보시면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엄한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맞고요. 나에 보면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로 적혀있거나 아예 과실로 적혀있지 않으면 그냥 1%짜리고요.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받으면 발급한 사람도 2%, 발급받아온 사람도 2%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발급 시기를 경과했는데 다행히도 같은 기간에 발급하면 이거는 지연이라고 해서요. 지연 발급이라고 해서 1%가 붙으니까 정답은 2번 가와 다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일반 과세 사업자인 주 오타에 2015년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2015년 10월 1일 날 수정 신고를 10월 10일 날 수정 신고를 하고자 한다. 2015년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과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공급받는 사업자 관련 가산세로 오른 것은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네요. 최근 기출문제죠? 2012년 문제인가요? 예, 좋은 문제입니다. (1번은) 가는 추가 납부할 가산세, 추가 납부 세액 물어봤고요. 나는 세금 계산서 관련 물어봤나요? 마지막으로 다는 공급받는 자 관련 가산세까지 물어본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물어봤네요. 공급받는 사업자 관련 가산세. 자, 1번부터 보니까 2015년 4월 8일 날 인도된 제품 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2015년 6월 20일자에 발급했으니까요. 이거는 지연 발급이죠.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이 800만 원 곱하기 1%네요. 이거 지연 발급이네요. 그나마 같은 기회 했죠. 다른 기회 하면 2%인데 그래서 얘가 일단 8만 원 나오고요. 그나마 같은 기회요. 다른 기면 2%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15년 5월 1일 날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이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가가 500만 원짜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에 미발급이 붙네요. 미발급. 이건 미발급입니다. 300만 원짜리에 2% 붙죠. 그럼 6만 원. 자, 얘는 신고도 누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직매장 반출은 원가로 가요? 시가로 가요? 이럴 경우 원가로 가죠. 그래서 이거 신고도 누락했으니까 신고 300만 원에 나중에 10% 부담해야겠습니다. 이거 신고도 늦었어요. 신고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2015년 6월 5일 날 그동안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제품이 200만 원이고 시가 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굳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왜 거래 실적에 따라서 제품을 줄 때 판매장려품 같은 거 중은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매출만 시가대로 300만 원 정도가 누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얘는 다시 보지만 거래 실적에 이제 판매장려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무관해요. 세금 계산서는 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2015년 4월 20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산사랑 입장 공급받는 자 관련 산사랑 입장에서 1280만 원의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2180만 원, 즉 1200하고 2100 일자하고 이자를 뒤집어 쓰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인 900만 원을 더 받아가 버렸네요. 맞죠? 900만 원을 더 받아갔으니까 이 900만 원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80 받았어야 하는데 2180 받았으니까 900만 원이 더 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900만 원 더 늘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나 매입세액을 많이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다해서 공급받는 자 관련 가산세를 물어봤으니까 이 경우에는 900만 원에 대해서도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1% 가산세를 잘못 적용을 받으셔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에는 더하니까 이게 지금 150만 원 나오죠? 150만 원 나오고요.
얘는 14만원 나오나요? 14만원? 맞죠? 14만원 나오고 얘는 9만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산세를 일단 마치고요. 우리 빈출유형 02에 나오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환급하고 조기환급은 내용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나 이제 실무에서 수업 목적으로 일반환급보다 조기환급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게 조기환급의 그 요건, 조기환급이 언제 되는지 요건부터 반드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분석해보면요. 가운데 세로는 일반환급이고 오른쪽 세로는 조기환급입니다. 반가로 1번의 환급사유를 보시면 일반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등 납부세액이 음수인 것을 우리는 일반환급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비해서 조기환급은 동그라미 1번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기환급이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설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신설, 취득, 증축, 확장, 이 4가지 정도 사유는 기억하셔야죠. 조기환급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세율 적용하면 언제나 매입세액은 있고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환급 항상 받는 거 맞고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해도 대규모 매입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요. 이것도 조기환급 사유가 맞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환급 단위를 보면 일단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고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기환급의 일반환급의 가장 큰 단점이 우리 예정 때는 안 돼요. 즉 3월하고 9월에는 받을 수가 없고,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예정때 받든지 확정때 받든지 일단 마음대로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예정때 확정때 3개월 세례가 너무 길다면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원하는 때마다 거의 매월 조기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보면요, 수출 많이 하는 영세율 사업자는 언제나 매출세액이 0이 나오다 보니까 조기환급을 매달 신청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가로 3번 보시면 신고기한인데요. 일단은 25일인 것 같죠. 일반환급은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니까 7월 25일, 1월 25일이고요. 조기환급은 어느 날부터 25일이에요. 그럼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월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회사는 1월로 자르면 2월 25일까지고, 어떤 회사는 그냥 예정에 한 번 받으면 3월로 잘라서 4월 25일이니까 아무튼 언제든 플러스 25일이 가능하고요. 반가로 4번의 환급기한 보시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니까 한마디로 8월 14일, 내년 2월 24일이고,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면 환급이 됩니다. 자, 왜 조기환급인지 아시겠죠? 확정 때 한 번 되는 게 이 경우에는 예정 때도 되고 매월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30일 이내에 나오는데 얘는 플러스 25일 이내에 나오니까 얘는 조기환급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 1번에 보면 사례, 매 3개월마다 100억가량 매출액인데, 그리고 80억가량 매입액인데, 가운데 세로 보면 평상시에는 10억 빼기 8억이어서 2억 정도가 납부세액이 되는데요. 오른쪽 세로로 오시면 이번 기회는 기계장치를 무려 50억을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80억 더하기 50억이니까 매입세액이 13억이 나와서 마이너스 3억의 조기환급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게다가 기계장치 같은 거 투자한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니까 이때는 조기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2번에 제가 왜 3개월에 한 번씩인지 또는 매월 한 번인지 매 2월 한 번인지 조기환급의 기간을 싹 다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3번이 상당히 중요하죠. 3번. 과거에 3번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쳤거든요. 3번을 보시면 조기환급의 계산단위라고 해서, 조기환급은 영세율 조기환급, 시설투자 조기환급. 뭔 소린지 알죠? 환급 사유가 2개잖아요. 영세율로 환급받느냐 아니면 투자 많이 해서 환급받느냐. 조기환급 또는 국내 공급분 환급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사업장별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천사업장의 수출사업부와 내수사업부의 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일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이 얼마까지 되느냐.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표 자체가 인천 사업장입니다. 그럼 이 한 사업장이죠. 부가세 기본 단위는 사업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수출사업부는 0 빼기 8이어서 마이너스 8억이 나올 것이고요. 내수사업부 왜 이래? 올해 내수사업부 별로 실적 안 좋았죠. 5 빼기 6억이어서 마이너스 1억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 돼야 안 돼요? 된다. 자, 이때 수출사업부 마이너스 8억만 된다. 내수사업부도 마이너스 1억이 된다. 원래 조기환급의 사유는 2개밖에 없다. 영세율인 경우하고 아니면 신설 취득 증축 확장인데, 보다시피 수출사업부는 영세율이니까 마이너스 8억 조기환급,
내수사업부는 아니잖아요. 시설 뭐 증축 확장도 아니고 영세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자 1안은 마이너스 8억만 낸다. 2안은 그냥 내수사업부도 같이 껴라. 그래서 마이너스 9억이 된다.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같은데 2번이라고요. 왜 2번이냐면 부가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수출사업부가 하나만 있어도 내수사업부까지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매우 재밌는 제도죠. 제가 그거를 화살표에다가 세 줄로 요약해 놨으니까 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환급이 2개만 있는 줄 아는데 환급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일반 환급, 두 번째 조기 환급, 세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경정에 의한 환급은 뭐냐면 내가 플러스 10억에 마이너스 8억인 줄 알았더니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고치다 보니까 10억 빼기 8억이 아니라 오히려 10억 빼기 11억이 돼버리는 것을 경정에 의한 환급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시면 경정에 의해 사업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경정에 의해서 매출세액이 감소하고 매입세액이 증가하면 이때 경정에 의한 환급은 지체 없이죠. 15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지체 없이 해주게 돼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나오는 문제 중에 일단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09년 CTA 기출문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 만약에 사업 개시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그 신청일이겠죠. 그날부터 그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이건 당연히 FM다운 설명이네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맞죠? 세관장한테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0%는 누가 내냐면 수입을 하는 자가 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하고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경우 지점이 가능하죠. 우리 사업자 단위는 언제나 본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지점이 가능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4번 보시면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때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죠. 자, 이때 매출은 지연 제출이라고 해서 가산세가 0.5%, 매입은 없다고 그랬어요. 매입은 심지어 매입처별 합계표를 다 함께 돼도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지연 발급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낱장 한 장 한 장을 이번 달 넘어서 다음 달이든 아니면 그것마저 넘어서 다음 기에 지연 발급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지연 제출이라고 해서 당시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는데 매입처별 합계표에 제출을 늦게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문제 없다니까요.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다음 기에 하든 기한 후 신고 때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5번이네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에 신고를 한 경우에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한 날부터 환급세액을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일단은 조기환급의 경우는 15일 이내 환급이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조기환급으로 한 10억을 받을 뻔했는데 그 전에 국세청에 체납된 금액이 한 8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억과 2억을 플러스 마이너스 친 다음에 2억만 돌려줘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20일 이내 환급이 아니라 15일 내에 환급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볼까요? 9번 문제 보시면 부가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1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일반이다. 이거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고 단위별로 이거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있을 때나
왜냐하면 0세율이기 때문에 세율만 0일 뿐이지 계속 1기 동안 매출을 했을 테니까요. 과세표준이 있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조기한 걸 받을 수가 있겠죠. 3번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0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또는 0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냥 조기환급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설명이고요. 4번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세의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가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환급이 바로 이 경정에 의한 환급이고 이때는 지체 없이 환급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0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법령에 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냥 환급에 대해서 알아서 신고를 같이 한 걸로 보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법령에 정한 서류만 신고해도 알아서 조기환급을 돌려달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번은 CPA 2013년 기출문제네요. 부가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음을 물어본 13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일반 환급은 30일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설명. 3번을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0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조기 환급의 두 가지 조건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4번 조기 환급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구분하여가 틀렸네요. 사업장별로는 맞는데 구분하지 않고 싹 다 더해버려가지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한 다음에 환급이 나오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죠. 5번 보시면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기환급으로 다 돌려받았으니까요.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처별, 생계한사 합계표를 제출만 하더라도 이게 바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문장이니까 결국은 이제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3의 기타 비출 유형인데요. 한번 잠깐 보면 일단은 01의 신고 납부죠. 이건 뭐 워낙 쉽고 간단하니까 양가로 1번의 예정신고 납부, 반가로 1번의 기한을 보면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화살표 보시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 납부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4, 7,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 1월 달에 4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4월하고 10월은 그 전 6개월 동안 낸 세금의 절반만 고지서 받으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 25일까지 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는 한기가 12개월이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개인사업자 보시면 법인사업자군요. 법인사업자 보시면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잘 들어보세요. 계산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액, 과세전환 매입세 공제, 일반 환급, 가산세, 전자신고세액 공제,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예정 때는 하지 않죠.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의 개인사업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은 고지납부라고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예정 고지받으면 됩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때 1,000원만 원 버리고요. 를 결정받고 화살표 보시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즉 4월 10일하고 1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 및 수령하게 돼 있죠. 4월 25일까지는 돈 내는 거고 10일까지, 4월 10일까지는 고지서 받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거나 동그라미 2번 간이가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기간 시 징수하지 않고 확정 때 한 번에 징수하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특례라고 해서 나는 이번은 3개월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버리면 되죠. A점 보시면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지난 6개월 동안 낸 세금의 절반을 받느냐. 차라리 이번 1월, 2월, 3월을 내가 직접 얼마인지 신고해버리겠다. B에 보시면 각 예정신고 기간에 급하게 미리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아무리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이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겠죠. 양가로 이번에 확정신고 납부인데 반가로 이번에 기한 확정신고 기간 종료부터 25일 이내니까 7월 25일,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시고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 때는 제외합니다. 또 하는 거 아니죠. 1, 2, 3월에 이미 신고한 것은 제외하고 4월, 5월, 6월 것만 신고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이번에 절차를 보면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수익금의 명세서, 이거는 법소정사업자만 하시면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양가로 3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및 납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6페이지의 02의 대리납부 제도인데요. 이 대리납부 제도는 상당히 독특한 제도죠. 뭐 이거죠. 제가 일단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림으로.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게 나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외국인이 나한테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1,000원에 원래 플러스 부가세까지 100원을 같이 줘서 1,100원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란 말이죠.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 즉 미국인이라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원래 부가세 내고 가야 돼요? 안 내고 가야 돼요? 내고 가야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얘한테 1,000원만 주고요. 100원은 주지 말래요. 100원은 내가 얘를 대신해서 여기다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리납부라고 부르죠. 자, 근데요. 현실에서 대리납부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국인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내가 과세사업자고요. 과세사업자고 이게 부가세 과세가 된다면 이 VAT 100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죠? 매입세액이 될 수 있으니까 이 100을 대리납부하느니 내가 내 매입세액으로 가져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케이스는 대리납부가 성립하지 않아요. 즉 대리납부는 아무 때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배우실 이 몇 가지 요건이 성립될 때만 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의 의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무채물, 이게 용역하고 무채물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용역이나 무채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이 VAT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대리납부라고 부르고요. 양가로 1번의 요건이 필요한데 반가로 1번의 공급자, 얘죠, 얘. 얘는 첫 번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 동그라미 2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가로 열고 국내 사업장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 안 되는 애들만.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공급받는 자가 난데요. 잘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1번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야, 이거 무섭죠? 우리 같은 일반 자연인도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 거래하면 VAT 10%를 내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과세사업자는 없죠.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는 이게 자신의 뭐에 들어가니까 매입세 공제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먹어버리면 되지 굳이 대리납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과세사업자가 있긴 있는데 이 용역이 매입세 공제하겠어요? 불공제하겠어요? 아니, 공제면 자기가 먹어버린다니까요. 보다시피
매입세액이 불공제일 때만 대리납부 제도는 성립을 합니다. 반가로 3번의 공급 대상 용역 보시면 VAT 과세 대상 용역 또는 권리여야 하고요. 면세 대상은 굳이 부가세를 주고받지도 않을 테니까 이 면세 대상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좀 복잡한 규정 중에 하나군요. 근데 잘 취지부터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납부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죠. 용역 제공 완료일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을 때 대리납부니까 이거는 완성주의 같은 거 가는 거 아니고요. 돈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납부세액 보시면 대리납부세액은 용역공급가액의 10%. 이건 뭐 당연하죠. 세율이 10%니까. 양가로 5번 징수 및 가산세 보시면 대리납부 의무자가 부가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화살표 보시면 이때 가산세 있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니까 대리납부 의무가 나한테 해당된다면 반드시 국가에 대신 내줘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꼽표시 1번에 왜 과세사업자들은 이런 게 없는지 또는 과세사업자이고 매입세 불공제일 때만 이런 게 있는지 제가 꼽표시 1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주에 보시면 사업의 포괄 양도시 양수자의 대리납부라고 해서 이거 2014년에 신설됐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2014년) 신설됐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요게 사업 양도인입니다. 양도인. 요 사업 양수인이죠. 이게 저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자산부채를 승계해와요. 자산부채 승계. 얘한테 얼마 주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산이 100억이요. 부채가 80억이니까 대가가 20억이래요. 그럼 얘한테 20억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부가세 2억까지 내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몇 절이냐? 2절에서 배웠는데, 배웠죠? 2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면, 이게 포괄적 양수도라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0이에요. 0. 근데 얘가 소위 갑이라고요. 나한테 부가세를 안 내면 나한테 거래 안 하겠대요. 별 수 없이 얘한테 2억을 줍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얘한테 2억을 주면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고 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잖아요. 나 매입세 공제가 될게요? 안 될게요? 과거에는 안 됐는데 2014년부터 얘한테 2억을 줘버리면 얘가 갖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얘 대신 관할 세무서장한테 대신 2억을 이렇게 내는 것을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의 대리납부라고 하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포괄양수도일 때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원래 부가세 주고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포괄양수도일 때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자의 대리납부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이거 부가세 안 붙는 거라니까요 원래. 근데 얘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 즉 사간놈, 나네다, 사온 사람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을 자, 사업 양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음. 내가 얘한테 부가세를 징수하라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가세 2억을 얘한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주면 된다. 원래는 준 다음에 다시 징수하라고 돼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 줘버리면 되는 거죠. 안 주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참고 좀 볼까요? 참고 보시면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위탁 판매 특례라고 돼 있는데요. 국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인 위탁 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저 끝에 있는 위탁자가 공급을 하는데 그 위탁자가 가로 열고 보다시피 국외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위탁 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대리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원래 저 끝에 있는 위탁자가 가운데 게 있는 수탁자 그리고 제3자한테 주게 돼 있는데 요 위탁 준 게 용역이고요. 하필이면 외국인인 거죠. 그러면 그 위탁 준 사람을 찾기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에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가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나 국외사업자가 위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국내에 수탁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VAT를 신고해라. 화살표에 보면 국외사업자 용역 등의 위탁 공급 시 탈세를 받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국외사업자가 제 끝에 있는 위탁자가 돼서 우리한테 용역을 공급하면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수탁자를 조져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페이지에 공상해 보시면 결정 및 경정인데요. 반가로 1번의 결정사유부터 보겠습니다. 결정사유. 국회법에서도 설명드리지만 결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예 신고를 안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결정을 받아요. 보다시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받습니다. 양가로 1번의 경정사유는 뭔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 있을 경우 국가에 의해서 고치는 경우를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반가로 1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탄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입니다. 경정,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반가로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고요. 3번 보시면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탄로가 있어도 경정 들어가는 거고요. 반가로 4번에 기타 다음 사유로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도 경정 들어가는데 되게 어이없는 게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또는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경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정은 아무래도 국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썩 좋을 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죠. 동그라미 3번에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용 수준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을 안 해버려도 또 경정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누락돼도 경정 들어갑니다. 양가로 3번 경정의 제한이죠. 내용을 보시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잘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사업을 계속해버리면 객관적인 증명으로 봐서 아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할 때만 경정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5년 동안 이사 다니지 마시고 한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양가로 4번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정 경정 방법이라고 해서 보면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함. 한마디로 국가가 아무리 우리한테 결정이나 경정을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소리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도 가능합니다. 추정하여 계산하다의 약자죠. 보면 1번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적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에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의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이 및 명백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 뭔가 사용량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랑 봐서 확실히 거짓말로 인정되면 그럴 경우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208페이지 참고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인데 너무 다행히도 두 번째 칸의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부터니까 일단은 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부가세의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1번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가로 열고 폐업하면 폐업한 날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때도 7월 25일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인 5월 25일까지 각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2번 보시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 의무자로 해서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대신 신고할 수밖에 없겠죠. 소멸된 게 있으니까. 3번 보시면 부가세를 추계결정 경정할 때 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에게 공급한 거래 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로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지금 소멸돼 버렸으니까요. 4번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로의 사유로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돼 있고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결론적으로 5번이 틀렸겠네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 큰일 났네. 나 그 사람이 명의위장인지 모르고 거래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도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뭔지 알죠? 상대방의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을 선의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이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우기시면 처벌을 꼭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3번에 5번이 오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리납부, 그러니까 사업양도로 의한 거 말고요. 우리 국외사업자, 아까 있었던 국외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그쵸? 과세 아니죠? 면세예요, 면세. 2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그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진짜 외국 같은 거 그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고요. 3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도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인 용역이네요. 그런 경우에 받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면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리납부의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아니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이 자체가 대리납부기 때문에 원래 용역은 완료주의인데 이것만큼은 그냥 지급주의죠. 지급주의. 그냥 지급주의니까 현금주의로 가서 그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리납부 불이행 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 맞는 설명이고 다시 3번이 왜 맞는 설명인지 아시죠? 이게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내가 대신 대리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면세여버리면 말짱 도루묵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8절에 절차까지 마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9절만 남네요. 이 간이과세까지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또 곧 이어서 바로 강의하겠습니다.